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을 책은 조선족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이 제가 글을 쓰고 사진을 찍어서 이 민음사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제가 97년, 그러니까 98년도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연변대학에 가서 한 1년 동안 연수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중국어 공부도 하고 또 조선족 문제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두만강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당시에 탈북자 문제가 굉장히 심한 시절이었거든요. 거기에 있으면서 남북 문제, 그 다음에 조선족 문제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1년 넘게 거기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돌아다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이 책이 뭐 어디까지 나왔는지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이제 된 지는 오래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몇 권 안 되는 책들이 제 수중에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뭐 몇 분들에게는 보내드릴 수 있을 텐데 수량이 많지 않고 저도 이제 한두 권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시 제가 이 책을 쓰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경험했던 연변에서의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독특했고 그 독특한 그 경험들을 저의 경험만으로 두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을 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당시에 조선족들이 끊임없이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불법 체류자로 남아 있었고 또 연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족 공동체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 한국에 와가지고 돈을 벌거나 부인이 중국에 남아서 돈을 벌고 이제 그 일정 부분들을 중국에다가 송금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가족 구성원들이 뭐 10년 넘게 떨어져 있거나 15년 넘게 떨어져서 있는 경우가 있어서 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이쪽에 와서 사는 사람들끼리 또 하나의 뭐 이렇게 불륜 비슷하게 아니면 뭐 어떤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는 저기가 있지만 또 하나의 뭐 가족을 구성해 가지고 이쪽에서 살고 또 중국 쪽에서는 그쪽에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모여 가지고 가족 공동체를 구성해서 살고 있어서 가지고 제가 당시에 그 한 학교에 소학교라고 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혹시 한국으로 돈을 벌러 간 집이 있는 아이들 손을 들으라고 그러니까 반사 한 2명 내지 3명만 빼고 모두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같은 반에 쌍둥이가 아닌데 한 집안에 뭐 이렇게 가족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붕괴될 대로 붕괴되어 버린 거죠, 조선족 사회가. 근데 우리가 이 조선족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관점도 있겠지만 여기에 정말 우리들이 간도 땅에 가서 독립자금을 대고 또 독립자금을 대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그 무장 항일 투쟁들이 이것을 근간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북간도의 눈물이라는 뭐 여러 가지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윤동주 시인의 시도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개봉했던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거요. 그 봉오동 전투의 그 현장이 바로 서간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서간도에서 1년 동안 산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봉오동 전투를 너무 감명적이게 봤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들 중에는 이제 너무 산 위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간도의 당시의 사람들을 조금 고증해가지고 그 마을 분위기나 전체적인 조선족들이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이 좀 한두 번 정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너무 영화가 전투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건 무슨 정부에서 투자한 약간 국방 홍보 영화 같은 느낌도 들긴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요즘 뭐그 한일 관계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어떤 민족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우리도 그냥 2차 세계대전의 끝마무리에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얻은 광복과 해방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독립자금을 만들어내고 항일운동 투쟁을 했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임시정부들이 피난해 가면서
우리의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마어마하게 했었다. 또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도 무력,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또 그 일본군과 싸워서 첫 번째 승리를 거뒀던 봉오동 전투처럼 우리는 준비한 단계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 책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1년 동안 북간도라고 하는 데에서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조선족 마을들을 다녔었거든요. 거기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안에 담았습니다. 일부는 앞에 부분은 이제 조선족들 가운데 한국 땅에 와가지고 사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국내에 있는 모습들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중국 자체에서 있는 모습을 다뤘고, 하나는 이제 어떤 꿈과 희망으로서의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그 옛날에 그 마을 촌에서 벗어나가지고 도심 지역에 와가지고 새롭게 또 조선족 중심의 사회를 건설하고 있어서 그게 약간 희망처럼 보였었고, 또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노동의 유연성도 있긴 하지만 뭐 외부 그 3D 직종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이는 견딜 수가, 그러니까 방어가 안 될 정도로 깊숙이 침투해 있고, 또 조선족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들의 뭐 이렇게 식당에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또 그만큼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관심에 받게 두는 것들이 아니라 이분들을 통해서 북간도에서 독립운동이 가능했었고, 또 그런 근거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아서 여태까지 우리말을 지키면서 그래도 조선족들이 쓰는 그 어눌한, 뭐 우리가 보기에는 표준어에 가깝지 않은 말들을 쓰고 있어서 약간 웃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지켜낸 고유한 영역의 그 문학이 있습니다. 조선족 문학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펼쳐진 조선족 문화가 있고, 또 조선족들이 펼쳐나가는 미술이 있고, 또 그림이 있고 문학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정말 존중하고 우리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처음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연수 특파원을 가려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연변을 갈 연수를 보낼 준비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자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94년도인가에 그 조선족들이 이제 막 한국에 오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대성관 앞에 줄을 서 가지고 막 여관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국의 비자를 받아 가지고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들려오는 뉴스에 의하면 조선족 사회가 붕괴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뭐 남아서 지킬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루어놨던 그 근거의 터전 안에서 어떻게 살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1차적으로 했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가서 이제 두만강 지역의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과를 나왔습니다. 부전공으로는 신문방송학을 했지만 당시에 87년도에 제가 87학번이기 때문에 막 그 매일매일 체류탄에 막 돌멩이에 화염병이 무수하게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어떤 큰 담론으로는 어떤 민족의 통일,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 나갈 건가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실제로 국경지대에 가서 북한의 모습을 좀 확인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제가 자원해서 갔죠. 그래서 그때 있으면서 주말이면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두만강가와 압록강가에 가서 조선족들이 사는 마을에서 자고, 또 탈북자가 그날 밤에 건너오게 되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내용을 꼼꼼하게 적어가면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사진으로도 뭐 어마어마한 양들을 찍었었고요. 또 하나의 작업으로는 이제 조선족들의 그 세시 풍속,
그리고 그들이 일궈 얻은 마을을 기록하겠다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이 안에는 제가 당시에 취재했던 마을 가운데 여러 가지도 있지만 탈북의 과정들을 그린 또 글도 있어요. 탈북자들이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제가 그 연변에 그 시장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뒤로 한 네다섯 명의 탈북자들이 뒤로 쭉 따라오면서 막 삼촌 이러면서 저를 따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뭐 매일매일 그 밥을 사주는 건 문제가 아니죠. 뭐 그게 굉장히 싼 가격이니까 뭐 다섯 여섯 명 밥 사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하게 고기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시장터에서 병을 주워오면 그 병값에 그만큼 제가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당시에 탈북자 가운데 한 2명 정도가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거린처럼 돌아다니면서 누구한테 구걸하지 않고 그 서시장 모퉁이에서 병사리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판 금액을 오늘 제가 병을 뭐 10원 팔았습니다. 그럼 제가 10원을 주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뭐 제가 50원을 팔았습니다. 그럼 50원을 제가 줘가지고 그 돈을 모으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헌 옷을 사가지고 두만강을 건너가서 북한에서 무역을 해서 그걸 또 돈을 더 남기고 이런 것들을 하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탈북 과정에서 지금 국내에 와가지고 얼마 전에 뭐 젊은 부인과 아이가 굶어서 죽은 이야기들도 있고 또 제가 이후에 탈북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밑바탕을 깔아주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당장 집을 사주고 뭐 주택을 제공하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뭐 제가 쓴 책 중에 하나인 그 탈북자 그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다음에 리뷰를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쓰면서 제일 아침 또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강영권이라고 하는 사학자예요. 그 제가 이제 연변에서 연수 특파원을 마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었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면 도움을 드리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면 낡은 자전거를 타고 그 동북 삼성을 다 돌았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다가 이제 녹음기 뭐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고 저는 돈 한 푼 생기지 않는데 온몸을 다해서 자전거를 타고 정말 그 엉덩이가 다 짓물러져서 물러질 정도가 될 때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조선족들의 역사를 온몸으로 기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이분을 보면서 정말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에게 정당성이 있으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뭐 살았던 집이 지금 생각해 보면 막 이렇게 석단체가 자욱하게 쌓여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어떻게 나 한 사람의 생활을 더 질을 높게 가는 것보다는 조선족들이 동북삼성에 와서 사는 그 모습을 기록하는 게 오늘의 내 일이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막 끊임없이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기록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참 그때 당시에 보면 부인도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남편을 지지해주고 그 글을 쓰게 해주고 돌아다닌 것들을 용납을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대단한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후에 연수를 갔다 와서 어떤 약속을 했었냐면 강 선생님 제가 한국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여름이나 이럴 때 휴가를 내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동북삼성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같이 자전거를 타고 선생님이 기록한 지역들을 같이 다니면서 선생님을 취재하고 기록하고 싶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약속을 못 지킨 게 못내 지금도 아쉽고 가슴에 재가 돼서 응어리가 돼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라도 강영권 선생님의 역사적인 증거들을 이렇게 한국 사회에 알 수 있도록 기록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위안을 삼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하고 하지만 그가 남겼던
수많은 기록들은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보면 이제 3.13 만세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919년에 3.1운동이 이제 이제 파고다공원에서 탑골공원 근처에서 부근에서 열리게 되고 온 전국에 이제 만세운동이 퍼져나갔죠.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도 땅에서는 그로부터 한참 뒤에 그러니까 3월 13일 날 이제 만세운동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3.13 만세운동은 국내외를 저기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진 그 만세운동으로 또 유명합니다. 근데 그 3.13 만세운동을 제가 당시에 있었을 때 이제 80주년 행사를 하게 됐어요. 80주년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연면 조선족 자치주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막 다큐멘터리도 찍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동북공정의 일환 속에서 그냥 조선족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차이니즈 코리안인데 차이니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 사람들 위주로 이제 그 역사적인 것들을 기록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당시에 있으면서 이런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배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때 사무장이었던 그 이은학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배지를 만들어 보고 싶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 횃불 안에다가 태극마크를 하나 좀 넣고 싶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행사장에서 달게 되면 그것들이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피를 이어왔고 항일운동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한국 정신을 발현한 대한민국의 정신을 발현한 것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렇게 그 하얀 종이에다가 이렇게 횃불을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태극마크를 넣고 거기다가 이제 3.13 이렇게 해가지고 배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국내에다 보내가지고 국내에서 어느 분이 돈을 대가지고 배지를 이제 그 연변으로 보내줘가지고 그때 용정에서 3.13 그 80주년 행사를 할 때 그때 모두가 다 가슴에다가 횃불로 되어 있는 배지를 쳤었습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제가 가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정말 뜻깊은 일을 했었고 조선족 동포들의 가슴 속에 그래도 조국에서 우리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렸던 되게 제 자신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3.13의 만세운동을 다졌던 곳에서 제가 같이 뭐라고 할까요? 항일운동의 뜻을 한번 같이 다지고 제가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소중한 경험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책 안에서 있는 것 중에 이제 저희가 기억나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방아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방아풀. 방아풀이라고 하는 게 경상도 쪽이나 또 어느 쪽에서 이렇게 된장국 같은 걸 끓여 먹을 때 거기다 넣어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이렇게 상큼한 맛을 나게 하고 또 그 맛을 느끼게 하는데 아마 조선족 동포들이 이 지역에서 경상도 지역에서 북간도로 이주해 갈 때 이 방아의 그 방아잎에 씨앗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뿌려서 그걸 먹으면서 고향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연변에 있으면서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그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고향을 생각했을 때 무슨 고향의 흙냄새, 그다음에 고향의 어떤 그 물맛, 그다음에 고향의 공기, 이런 것들을 이제 북간도에 간 사람들은 굉장히 그리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본인의 의지로 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가지고 그 일제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거기에 가면 어떻게 먹고 사는 게 해결될까봐 거기를 갔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때 제가 만나서 봤던 것 중에 방아풀을 봤습니다. 방아풀. 저는 그때 이제 전라도에 있었기 때문에 방아풀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사실은 경상도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 방아풀이 거의 뭐 모든 반찬에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향신료 같은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방아풀을 잘 몰랐어요. 근데 갔더니 뒷마당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렇게 방아풀이 자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게 고향의 풀이다. 그걸 먹고 음식을 해서 먹음으로써 그 뭐라고 할까요? 마음 속에 있는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소중하게 키워온 그 방아풀을 어떻게 갖고 갔냐고 물어보니까 고향을 떠나서 올 때 이제 그 남부여대로 이렇게 지고 뭐 기차 타고 와가지고 그 만주벌판에 이제 그 거의 버려다시피 강제 이주를 시켜서 놓으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생활했을 때 그때 씨앗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 씨앗을 가지고 뿌려서 이제 그 방아를 계속 먹으면서 고향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서 있었던 건데 방아풀은 그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아무리 뽑아버려도 습기만 조금 있으면 다시 뿌리를 내려 자라지요. 꼭 중국 땅에서 살아남은 조선족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방아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과 이렇게 같은 인격체로 동일시해가지고 그걸 먹고 보면서 고향의 시름을 잊은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조선족 중국에서 오신 우리 동포분들이 사시는 집에 가서 보면 그 시향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향초 그거를 이렇게 우리는 고수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씨앗으로 발화를 시켜서 그걸 창문가에 이렇게 놔가지고 그걸 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리를 할 때 그걸 넣어서 먹는 거죠. 그들도 역시 고향에 대한 그 어떤 그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고향을 생각할 때 그 정신적인 향기, 그 입맛 이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걸 잘라가지고 먹으면서 고향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봐서는 하와이로 간 우리 동포들 그리고 저 남미에 가는 동포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언가 고향을 그릴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갔겠죠. 그렇지만 이 북간도에 오시거나 서간도에 가신 분들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그 일제강점기에 이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때 가면서도조차도 고향을 그리기 위해서 이 방아풀을 가져갔다는 거 저는 그때 굉장한 감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어떤 시기가 지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갈 때쯤 고향을 느낄 때 그걸 무엇을 통해서 고향에 그 아주 작은 기억이라도 붙들어매고 싶어 할까라는 것들을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제가 이 책을 썼던 당시만 해도 정말 많은 조선족 동포들이 저희 나라에 왔고 또 이곳에서 험한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들을 대할 때 그냥 못 살고 배고픈 지역에서 왔던 우리들의 동포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에 문화가 있고 정신세계가 있고 그들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들어왔던 고유한 영역이 있다. 그것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한민족의 역사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잘 팔렸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찍었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몇 번 연락이 와서 인쇄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잘 팔린 책은 아니지만 제 자신이 그래도 북간도에 가서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가 이루어졌던 그 현장에서 정말 산도 넘어보고 두만강도 걸어보고 또 그곳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수많은 항일운동지도 가보고 또 그 항일운동을 펼쳤던 3.13 만세운동의 그 지점에서 제가 국내에서 제작한 배지를 가지고 80주년 행사를 했다는 거. 이거 참 저로서는 가슴 뛰는 역사이기도 하고요.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3.1운동 100주년 행사에 관련돼 가지고 남원에서 이제 항일운동 관련된 책이 곧 나올 텐데요. 거기에서도 저희 그 윤영근 한유 원장님께서 그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도와드렸더니 그 책에 이렇게 사진하고 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책이 나오게 되면 그 책을 간단하게 제 이름을 자랑할 겸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는 방법으로 하고요. 다음에 제가 이제 책을 한 서너 권 쓰고 사진집을 낸 게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 출판사에 등록이 돼가지고 나온 책은 조선족 이야기 이외에
탈북자 그들의 이야기라고 책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저를 좀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저놈이 어떤 놈인데 도대체 시골에 살면서 맨날 뭐 이렇게 책도 있고 농부가 잘난 척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 책도 쓰고 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기획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알고 홍보하는 입장에서 다음번에는 탈북자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